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안씨 가문의 저택 백옥궁은 그 이름처럼 하얗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다. 저택의 연회장은 프랑스 왕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화려했고 천장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최고급 요리들이 아름답게 플레이팅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YS그룹의 안태환 회장은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장남인 안민준과 예비 사위이자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최태민이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래의 사업 구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상류층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노련한 배우들이었다. 미소와 눈빛 하나하나에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주인공인 안유진은 값비싼 드레스에 갇힌 인형처럼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텅 빈 눈은 멀리 정원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연회장 구석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안유진의 개인 경호원이었다. 그는 항상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오직 한 사람 안유진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이 완벽한 연극이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아는 유일한 관객이자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자, 모두 주목해 주시오. 안태환 회장이 와인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끄럽던 연 회장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YS그룹과 태양그룹의 밝은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소.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내 딸 유진이와 태양그룹의 최태민 군이 있소. 두 사람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태민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그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무언의 약속이자 마지막 확인이었다. 이제 두 주역의 소감을 들어봐야겠지. 태민 군부터 한마디 하게. 안 회장이 최태민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최태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귀한 따님을 허락해 주신 안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유진 씨와 함께 YS와 태양 두 그룹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습니다. 유진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세련된 매너와 야심찬 포부에 감탄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안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어떤 달콤한 말로 이 완벽한 그림을 완성시킬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 안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최태민도 아버지도 그 어떤 하객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연 회장 구석의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연 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최태민 씨와의 약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안태환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최태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안민준이 소리쳤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곳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경호원 강지훈이 있었다. 저 사람 강지훈 씨입니다. 정적.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호원 일가에 경호원과 재벌가의 딸이,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그룹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씨 가문과 최씨 가문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선전포고였다. 안유진, 안태환 회장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천박한 놈과 뭘 어쩌겠다고. 이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이 유진의 뺨에 닿기 직전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유진의 앞을 막아서 있었다. 회장님, 폭력은 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안태환 회장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내 놈이 감히 누굴 막아서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최태민이 분노에 차 소리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어깨에 부딪혀 맥없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은 지훈의 등 뒤에서 그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그 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전 진심이에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결혼 저딴 놈이랑 꿈 깨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다. 안씨 가문의 그 누구도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안태환 회장은 극도의 분노로 몸을 떨며 선언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 신용카드차, 이 집에서의 네 방까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YS그룹의 딸 안유진은 오늘부로 죽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지갑과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안유진의 증표들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YS그룹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유진아, 제발. 그녀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화려한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거대한 저택의 불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재벌가의 딸도 유능한 경호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세상에 내던져진 두 사람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아니, 이제야말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인생의 시작. 백옥궁의 높은 창문에서 안태환 회장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최태민이 서 있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 천박한 놈과 함께 밑바닥에서 뒹굴게 될 거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안 회장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이 유진을 데려온 곳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백옥궁의 방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은 지훈이 경호원 생활을 하며 틈틈이 마련해둔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유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청소를 하고 서툰 솜씨로 밥을 지었다. 쌀을 얼마나 씻어야 하는지 몰라 지훈에게 묻기도 하고 냄비를 태워 먹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것에 신기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지훈은 유진의 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등에 닿고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경호원과 고용주라는 관계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백옥궁을 나온 그날 밤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조용히 행복을 가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안태환 회장과 최태민의 보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비열했다. 유진은 새로운 삶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뛰어난 경영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수많은 회사들이 그녀의 이력서에 흥미를 보였고 여러 번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번번이 채용이 취소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유진 씨. 갑자기 내부 사정이 생겨서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5번, 6번 반복되자 유진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모두 YS그룹이나 태양그룹과 크고 작은 거래 관계에 있는 곳들이었다.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최태민이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들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밤늦게까지 채용 공고를 뒤지다 지쳐버린 유진이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지우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비열한 건 그들이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언제까지고 당신에게만 기댈 수는 없어.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해. 유진의 눈에는 좌절감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백옥궁의 인형 같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봐주고 싶었다. 압박은 유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거액의 사채를 썼으니 당장 갚으라고 윽박질렀다. 강지훈 씨 맞지? 우리 사장님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좋게 말할 때 내놔. 덩치 큰 남자가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누가 보냈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기세에 눌린 남자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돈 받으러 온 것뿐이야. 다시 한번 내 여자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거나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손목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안민준에게 똑똑히 전해. 지훈의 입에서 안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동료를 부축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싸움 실력 그 이상이었다.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제압하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 그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저 사람들 오빠가 보낸 거야. 걱정 마.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테니까. 지우는 부서진 문고리를 살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평범한 경호원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유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우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YS그룹의 안민준 상무와 태양그룹의 최태민 이사. 두 사람의 최근 동향과 자금 흐름을 자세히 파악해. 그리고 오늘 내게 왔던 저급한 깡패들의 배후도. 보고는 내일 아침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유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를 펼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었다. 저들이 선을 넘는다면 그는 기꺼이 지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더 이상 대기업에 이력서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디자인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의 감각을 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나 작은 액세서리 쇼핑몰을 한번 해볼까 해. 저녁 식사를 하며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은 안목이 뛰어나니까.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서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시작해봐. 부담 갖지 말고. 안 돼, 이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 이럴 순 없어. 우리에겐 내 돈이 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그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돈을 받아들었다. 그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의 믿음에 보답하리라 다짐했다. 유진은 밤낮으로 쇼핑몰 준비에 매달렸다. 동대문 시장을 발로 뛰며 직접 물건을 고르고 밤을 새워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야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지쳐 잠들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마침내 유엔진이라는 이름의 작은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유진의 뛰어난 감각과 정성스러운 운영 덕분에 쇼핑몰은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개 팔리지 않던 액세서리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통장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 찍혔을 때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다. 지훈 씨, 나 해냈어. 내 힘으로 돈을 벌었어. 지훈은 그녀를 힘껏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대단해.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비록 재벌가의 삶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그들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백옥궁의 안민준과 태양그룹의 최태민은 유진이 자신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의 작은 행복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의 온라인 쇼핑몰 유엔진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며 작은 성공을 거두자 예고된 불행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며칠 만에 유진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유사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들은 유진이 공들여 고른 디자인을 조잡하게 베낀 모조품들을 유엔진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치웠다. 심지어 유진이 직접 찍은 상품 사진과 모델의 포즈까지 교묘하게 따라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최태민이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기를 바랐다.
일개 경호원 따위에게 자신을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자금력을 이용해 저가 공세와 악의적인 마케팅을 퍼부었다. 유엔진의 상품 페이지와 SNS에는 전문적인 어뷰징 업체가 동원된 듯한 악성 리뷰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배송이 한 달이나 걸렸어요. 최악입니다. 사진이랑 완전 다른 쓰레기가 왔네요. 절대 사지 마세요. 여기 사장 예전에 재벌계에서 쫓겨난 여자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불친절하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함. 유엔진의 매출은 급전직하했다. 하루 수백 개에 달하던 주문량은 10개 미만으로 떨어졌고 반품과 환불 요청이 빗발쳤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해명 글을 올리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몇 주 만에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작은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단순히 사업이 망해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악성 댓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에야 유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본도 인력도 없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녀는 지훈에게서 위로의 말을 기대했다. 괜찮을 거다 힘내라는 식의 상투적인 위로.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길 수 있어. 방법은 간단해. 지훈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전략가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들은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 저런 저품질의 상품을 저가격에 파는 건 팔수록 손해인 구조야. 태양그룹의 자금력이 있으니 버티는 것뿐이지. 이건 장기전이 될 수 없는 싸움이야. 그는 유진의 노트북을 가져와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시장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다. 유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런 전문적인 분석은 YS그룹의 최고 전략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것이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저들은 가격으로 승부하지만 우린 가치로 승부하는 거야. 디자인 도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 스토리라고. 그래. 당신이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액세서리들을 고르는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지.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소규모의 이벤트를 열고 SNS를 통해 고객들과 직접 소통해. 유엔진을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당신과 고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로 만드는 거야. 지훈의 설명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심리, 그리고 경쟁사의 재무 구조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넋을 잃고 그의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이 이런 수준의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작은 의심이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지훈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악성 루머와 디자인 도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동시에 유엔진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허울을 벗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수의 진성 고객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작은 팬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두 기업이 세기의 빅딜이라 불리는 인수합병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두 기업의 결합이 가져올 엄청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다. 저 합병 1년 안에 독이 되어 돌아올 텐데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야. 어째서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잖아. 유진이 의아해서 묻자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인수하는 쪽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피인수 기업에 숨겨진 부실 채권까지 떠안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 게다가 두 기업의 조직 문화는 물과 기름처럼 달라.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조차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해.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마치 기업 내부의 기밀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본 사람처럼.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YS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아왔지만 지훈과 같은 수준의 통찰력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가 점점 더 낯설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지훈은 유진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진이 스스로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둥지를 부수려는 뱀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한 틈을 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이자 유일한 신복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김 비서, 최태민이 만든 유령회사 구조 파악은 끝났나? 네, 회장님. 태양그룹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페이퍼 컴퍼니가 맞습니다. 관련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것이 바로 그의 진짜 신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은 지배자, 베일에 쌓인 거대 기업 천무그룹의 총수. 그것이 바로 강지훈의 본 모습이었다. 좋아, 이제 시작하지. 태양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킬 준비는 되어 있겠지. 네, 언제든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태양그룹의 모든 항만 물류 라인을 중단시킨다. 사소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절대 복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그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허둥대는 사이 우리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할 거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 내리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그리고 안민준 상무. 그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관련 비자금 내역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흘려. 하지만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우연과 사고, 그리고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보여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미안하다. 네가 더 이상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없다. 이 더러운 게임은 내가 끝내겠다. 그는 방에서 나왔다. 유진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 시안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방금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전쟁을 시작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의 격려와 자신의 의지를 믿으며 작은 촛불 같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를 지키는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Số từ 231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4. Phột.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đã nhận lệnh, bắt đầu viết chương 4. chương 4, 강지훈이 명령이 떨어진 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태양그룹의 거대한 심장이 멎기 시작했다. 그룹의 핵심 사업부인 태양물류의 인천항 터미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 정보를 관리하던 메인 서버가 다운되면서 모든 화물 처리 작업이 중단되었다. 같은 시각 부산항에서는 태양물류 소속의 최신의 겐트리 크레인 3기가 정비 불량을 가장한 사고로 동시에 멈춰섰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 노사관계가 원만하기로 소문났던 태양물류의 화물차 노조가 갑자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기습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 모든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천무그룹의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 이 우연들은 태양그룹의 숨통을 조이는 정교한 덫이었다.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무능한 놈들 고작 서버 하나 크레인 몇 대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 물류회사가 마비되는 게 말이 돼. 당장 어떻게든 해결해. 그는 이 모든 것이 안유진을 버린 자신에 대한 강지훈이라는 일개,
경호원의 어설픈 복수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에게 이 사태는 단순히 부하 직원들의 태만과 불운이 겹친 재수없는 사건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렸다. 수출해야 할 상품들은 항구에 묶여 썩어갔고 제때 도착하지 못한 원자재 때문에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다. 하루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는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태양그룹이 물류 대란으로 휘청이는 사이 YS그룹에는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증권가의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안민준 상무가 주도해온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그의 개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담긴 A급 기밀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YS그룹 오너 일가의 추악한 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안민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YS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단 몇 시간 만에 YS그룹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안태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노성을 터뜨렸다. 멍청한 놈 뒤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따위 꼬리가 잡히는 개냐. 그의 분노는 비리를 저지른 아들이 아니라 그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정적들의 소행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 배후에 자신의 딸을 쫓아낸 미천한 경호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안민준과 최태민은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덫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리석은 타개책을 논의했다. 젠장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 주가가 이 모양이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도 위태로워. 안민준이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주가가 떨어진 건 일시적인 패닉 상태일 뿐이야. 우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동시에 고수익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는 거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잖아. 최태민이 탐욕에 번뜩이는 눈으로 제안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시장이 잠시 불안정한 것이며 자신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파도를 역이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야. 당장 그만한 현금을 동원할 수가 없어. 방법이 있지. 우리가 가진 YS와 태양의 주식을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거액을 빌리는 거야. 성공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안태환 회장 역시 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승인했다. 추락한 그룹의 위신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싶은 조급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한편 작은 아파트에서는 유진이 자신의 쇼핑몰 유엔진의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쓴 브랜드 스토리가 유명 블로거의 눈에 띄어 소개되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지훈 씨 이것 봐. 오늘 하루 주문이 지난 한 달치보다 많아. 유진은 노트북을 들고 아이처럼 방방 뛰었다. 지훈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김 비서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안민준과 최태민이 접촉한 사모펀드는 사실 천무그룹이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위장펀드였다. 그들이 뛰어들려는 파생상품 시장 역시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대한 도박판이었다. 그는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들이 제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지훈은 유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대단해. 당신의 진심이 통한 거야. 그는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유진은 행복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작은 파도를 넘어선 이 순간 지훈이 그녀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지훈은 여전히 다정하고 듬직하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미스터리한 연인이었다. 그날 저녁 YS그룹 본사 회의실. 안민준과 최태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모펀드 대표와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 돈으로 추락한 주가를 방어하고 남은 돈을 파생 상품에 쏟아부어 단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안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제자리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이번 일로 우리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거다. 최태민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화답했다.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자신들이 서명한 계약서가 사실은 파멸로 향하는 통행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집안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강지훈은 사랑하는 여자가 차려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안민준과 최태민이 축배를 든 바로 그 시각, 그들이 뛰어든 파생상품 시장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박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포지션의 가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다. 그들이 사들인 옵션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공매도 포지션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며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마진콜입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실행됩니다. 증권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동원할 자금은 남아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었던 사모펀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귀하가 담보로 제공한 YS그룹과 태양그룹의 주식 가치가 계약서상의 기준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덫에 걸려든 그들은 날개도 펴보지 못한 채 추락했다. YS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과 비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 앉아있는 안태환 회장은 불과 몇 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퀭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안민준과 최태민은 사색이 된 채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안태환 회장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 내 돈 물어내, 이 사기꾼들아. 회의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장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경호원의 값싼 정장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존재감. 강지훈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신복인 김비서와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의 안유진이 있었다. 오늘 아침 지훈은 그녀에게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당신이 진실을 봐야 해 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유진은 여전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안태환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미천한 경호원 놈이 감히 이 신성한 주주총 회장에 발을 들여놓다니. 그의 이성이 분노로 마비되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개냐. 당장 저 버러지 같은 놈을 끌어내지 못하고. 안 회장의 불호령에 경비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훈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장 전체에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주주총회는 YS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오늘부로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신 천무그룹의 강지훈 회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천무그룹.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아수라장 같던 회의장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천무그룹. 재계 순위조차 매길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를 뒤에서 움직이는 전설 속의 기업. 단 한 번도 그 실체나 총수의 얼굴이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베일 속의 거인. 그곳의 회장이 바로 저 남자라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YS그룹의 임원들도 주주들도 기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안씨 일가였다. 안태환 회장은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고 안민준과 최태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리고 안유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단칸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서툰 칼질을 가르쳐주던 남자. 깡패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듬직한 경호원.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때로는 속을 알 수 없었던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 천무그룹의 회장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이상할 정도로 뛰어났던 경영지식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눈빛, 평범한 경호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던 압도적인 기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잠긴 회의장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혼란에 빠진 안태환 회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연단 중앙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의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YS그룹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채권단 여러분, 저는 천무그룹의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회의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안민준 상무와 태양그룹 최태민 이사가 YS그룹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안민준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경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도표로 나타났다. 뒤이어 최태민이 유진스타일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유엔진을 공격했던 모든 과정 마케팅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악성 댓글을 유포한 IP 주소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두 사람은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탄압했으며 주주들을 기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지훈은 담담한 어조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사모펀드와 맺었던 대출 계약서, 그리고 그들을 파멸로 이끈 파생상품 투자 내역이 나타났다. 모든 자금의 흐름 끝에는 천무그룹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던 거대한 수렁 자체가 바로 강지훈이 파놓은 함정이었음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안민준과 최태민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거대한 사자의 발톱 아래에서 발버둥 치던 개미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백옥궁의 연회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안태환 회장이 유진을 모욕하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는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나는 그날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내 여자를 보며 결심했다. 당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당신들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처절하게 빼앗아 주겠다고. 그것은 강지훈의 사적인 복수 선언이었다. 그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2개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경외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태환 회장은 결국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손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지훈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안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배신감, 그리고 희미한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 강지훈은 대체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이 거대하고 무서운 복수극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강지훈의 폭탄 선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동안의 정적 후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비명이 아니었다.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을 목도한 이들의 술렁임과 경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었다. 김 비서의 지시에 따라 천무그룹의 직원들이 회의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주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퇴장시켰다. YS그룹의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이제 이 거대한 성의주의는 완전히 바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넓은 회의장에는 강지훈과 그의 사람들 넋이 나간 안씨 일가, 그리고 최태민만이 남게 되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창문을 계속해서 비추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두 가문의 제국이 몰락하는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연단에서 내려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안태환 회장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조롱 대신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첫째, 당신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보유한 모든 의결권을 천무그룹이 관리하는 신탁에 넘기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안민준과 적이 있는 최태민을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것에 동의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나는 YS그룹을 청산하는 대신 정상화시켜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소. 당신 가문의 이름에 묻은 똥은 치워줄 수 없지만 당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의 이름은 지켜주겠다는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둘째, 여기서 끝까지 추하게 버티는 것이오. 그렇게 한다면 천무는 당장 모든 채권을 회수하여 YS그룹을 파산시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당신 가문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오. 당신의 제국은 물론이고 안씨라는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치욕의 대명사로 만들어주지.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인이 내리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였다. 안태환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무리 내쫓은 딸이라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던가. 그는 유진이 자신을 위해 저 악마 같은 놈에게 자비를 구해주리라 믿었다. 유진아, 내 딸아. 네가 저놈에게 말 좀 해다오. 이 아비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저놈이 사랑하는 건 너 아니냐. 네 말이라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인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깊은 슬픔과 함께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가 아버지께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이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고 결혼이란 감정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두 그룹의 합병이 더 중요하셨고 제 진심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안태환 회장을 넘어 안민준과 최태민에게로 향했다. 오빠와 최태민 씨는 제가 가진 것을 빼앗고 제 삶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저 가문의 부속품에 불과했으니까요. 감히 자신들의 의지를 거역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니까요. 유진은 다시 안태환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YS그룹을 서게 한 것은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오만함, 그리고 가족을 권력의 도구로만 여겼던 아버지의 그 비정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겁니다. 아버지는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자유를요. 그것은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는 그녀의 마지막 독립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닌 안유진이라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와 마주하고 있었다. 유진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안태환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재정적으로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다. 그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내 말대로는 하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항복 선언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안민준과 최태민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그들의 양팔을 붙잡아 차갑게 끌고 나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두 남자의 시대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안태환 회장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YS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곳 회장 전용 라운지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감정과 질문들이 그 침묵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이 천무그룹의 회장이라는 걸,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걸.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는 네가 재벌가의 딸이 아닌 그냥 안유진으로서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천무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남자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 내 이기심이었지. 유진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두 사람이었다.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던 따뜻한 경호원 강지훈, 그리고 자신을 위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냉철한 지배자 강지훈.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거대한 힘과 상처,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YS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오너 일가의 비리 스캔들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의 약속대로 YS그룹은 공중분해되는 대신 천무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자리에는 능력 위주로 선발된 전문 경영인들이 앉았다. 안민준과 최태민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지훈은 YS그룹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철학은 그룹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안유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YS그룹이나 천무그룹의 높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무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엔진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과거의 자신처럼 거대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적 지원과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때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의 인형이었던 그녀는
이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회운동가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쇼핑몰 UNG는 이제 재단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어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다.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었다. 유진은 자신을 속인 지훈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 그의 거대한 정체에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따뜻한 경호원도, 자신을 위해 제국을 무너뜨린 냉철한 회장도 모두 그녀가 사랑한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였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유진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유진의 일을 돕고 있었다. 많이 힘들지 않아.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유진은 서류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 청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검토서였다. 이 회사 당신이 YS를 무너뜨렸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방법은 오직 당신을 지킬 때만 쓰는 거야. 다신 그런 무모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위해 복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렸다는 사실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알아요.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다 이해해요. 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경호원 강지훈도 회장 강지훈도 아닌 그냥 내 남자 강지훈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완전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동반자 의식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수목원에서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하객이라고는 김비서 내외와 재단 직원들, 그리고 유진이 도왔던 몇몇 소상공인 대표들이 전부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곁에 선 지훈의 얼굴에는 단 한순간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했다.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상투적인 맹세가 아니었다. 나 강지훈은 당신 안유진을 아내로 맞아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싸우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려 할 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꿈을 존중하고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평생을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나 안유진은 당신 강지훈을 남편으로 맞아 당신의 냉정한 세상 속에 유일한 따뜻함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들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믿고 당신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평생을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햇살 아래에서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완전한 사랑의 증표였다. 같은 시각 한적한 요양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낡은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헬쑥해진 얼굴의 안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인터넷 뉴스에 작게 실린 딸의 결혼식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뒤늦게나마 깨달은 부성애의 눈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지훈은 유진을 안아들고 현관을 들어섰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YS그룹 본사에서 내려다보던 위압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불빛들이었다. 이제 우린 진짜 부부가 됐네. 유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훈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앞에는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으로 가득한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